앞단원에서는 이제 집합의 용어 설명, 그죠? 개념 이런 것들을 했다면, 자, 이제부터는 이제 이 집합을 갖고 이제 좀 계산을 해볼 겁니다. 이제 수학이니까 집합을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 그러는데, 자, 집합의 연산은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더하기,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빼기, 예. 나누기는 없어요. 나누기는 없어요. 그럼 더하기는 이런 겁니다. A하고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요걸 한번 해볼게요. A가 1, 2, 3이고 B가 뭐 3, 4다.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더하기는 어떤 거냐면, 자, 요렇게 컵 모양으로 씁니다. 컵. 컵을 세워 놓았다 이럽니다. 컵을 세워 놓았다. 컵. 요게 더하기라는 의미예요. 더하기.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더한다 생각하면 돼요. A라는 집합하고 B라는 집합을 이렇게 같이 더한다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더하기라고 이제 쓰진 안 하고, 그죠? 요거를 이제 합집합 이렇게 씁니다. 이게 연산자입니다. 연산자. 그러니까 더하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연산자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집합 초기에는 실제로 이 기호를 썼어요. 두 집합을 더한다 이럴 때. 근데 집합의 특징 중에 그게 있잖아요. 원소가 같아도 한 번밖에 안 적는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특징들이 실제 이 더하기 특징하고는 조금은 좀 다르다. 그래서 아예 집합의 기호를 따로 만든 거예요. 만들다 보니까 어찌됐든 얘는 그러니까 더하기라는 의미를 상당히 많이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A, B가 이렇게 했을 때 이래 되는 겁니다. 1, 2, 3, 4. 자, 이 두 개를 더해서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반복되는 거는 한 번만 적는 거죠. 요게 이제 합집합입니다. 합집합. 자, 그럼 곱하기에 해당하는 건 뭐냐? 그러면 얘는 요렇게 이제 컵을 뒤집어 놓은 건데, 요건 이제 모자를 쓴 것처럼 그래서 이제 캡, 요래 부르기도 합니다. 캡. 요거는 이제 교집합 이런 겁니다. 교집합. 교집합. 이거는 꼭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이 컵을 이제, 아니면 이제 뒤집어서 이렇게 쿡 찍는 거예요. 찍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공통된 부분을 이렇게 콕 찍는 거. 그래서 교집합,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곱하기 의미인데, 이 양쪽에서 공통인 부분을 이렇게 적는 겁니다. 공통인 부분. 그러니까 공통인 부분을 이렇게 콕 찍어서 낸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빼기는, 이거는 이 집합의 연산자는 실제로 이거 두 개예요. 이거 두 개. 합집합, 교집합 두 개밖에 없는데, 빼기는 어떤 의미냐면 실제로 그냥 얘는 의미상으로 나름 괜찮아서 그냥 남아있는 기호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A에서 B를 뺀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보면 됩니다. A에서 B 있는 거를 그냥 빼가는 거예요. 빼가고 남는 거는 뭐냐? 1하고 2다. 요런 의미입니다. 요런 의미. 요거는 기호가 없어지지 않고요. 아직도 남아서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요거 이제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지금 미리 말하자면 얘는 요렇게 쓸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얘기할게요. 뭐 다른 기호도 설명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빼기는 완전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살아남아 있어요. 요렇게 아직도 쓰긴 합니다. 자, 근데 실제 정확하게 집합의 연산자는 여기 합집합, 그죠? 캡, 컵. 그 다음에 교집합, 캡. 요렇게 두 가지입니다. 얘는 더하는 거, 얘는 공통인 거. 그래서 만약에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요. 벤 다이어그램이 이제 이런 거 표현할 때 시각적으로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 요래 돼 있으면 A는 1, 2가 되고, 자, 3이 A에도 있고 B에도 있죠. 그래서 3을 여기 공통 부분에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이쪽에만 있는 건 4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합집합은 뭡니까? 이거 다 AB 다 1, 2, 3, 4. 그 다음에 AB에 이게 교집합 뒤집힌 거 이제 콕 찍어내는 거. 교집합은 딱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교집합 3 요걸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A에서 B를 뺐다. 그럼 A에서 B를 뺐다. 그럼 A에서 B를 빼고 남은 요 부분 1, 2 이해되죠? A에서 B 부분을 그대로 빼버린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없애버린 거예요. 빼버린 거예요. 남는 거는 1, 2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합하고 교집합이고 뺀거 이렇게 실제 연산자는 요 두 개입니다. 얘를 이거하고 섞어서 쓸 수는 있는데 막 섞고 이렇진 않아요. 나 조금 있으면 이제 좀 배우게 됩니다. 하여튼 요거 두 개가 이제 정확한 거예요. 알겠죠? 지금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연산의 이제 기초를 배운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용어인데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숫자에서 서로소 그러면 어떻습니까? 서로소 그러면 공통된 약수가 없는 숫자들 말하는 거잖아요. 공통된 약수가 없는 거. 1 외에 공통된 약수가 없는 거. 그래서 뭐 숫자에서는 그죠? 8하고 9 이런 거 서로소잖아요. 그죠? 공통된 약수 없잖아요. 얘는 1하고 3이고 9고 얘는 1하고 2하고 4하고 8입니다. 그죠? 둘 사이에 공통된 약수 1은 무조건 다 있으니까 공통된 약수 없는 거 숫자 사이에 서로소 이래 부르잖아요. 자, 그런데 집합에서는 서로소라는 용어가 요런 겁니다. 공통된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 역시나.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자면 이래 생긴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교집합이 0인 거.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 그걸 이제 집합에서 서로소 요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 공통된 부분 하나도 없는 거. 요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성질들인데, 자, 이런 것들은 처음이니까 이제 살짝 일러주는데 너무 당연한 것들이라서 여러분들이 보고 좀 당연하다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봐봐요.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A라는 집합하고 공집합하고 합집합입니다. 더하면 뭐가 되느냐? 자, 공집합이란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더해봤자 A입니다. 그죠? 일종의 공집합은 숫자에서 0하고 같은 거죠. 0. 0을 더해봤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집합입니다. 교집합. 공집합하고 교집합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수하고 0하고 곱해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공집합입니다. 당연히. 자, 그 다음에 같은 것끼리 더해봤자 A고요. 그죠? 집합은 같은 거 두 번 안 쓰니까. 또 같은 것끼리 교집합해도 뭐 당연히 A고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AB의 교집합과 A의 합집합은 자, 이런 거 헷갈리면 살짝 그림을 그려보면 됩니다. 자, 봐요. AB의 교집합이면 이 부분을 뜻해요. AB의 교집합. A와 B의 교집합. 그죠? 그거하고 A하고 합집합. 그럼 A 부분을 또 더해요. 어떻습니까? 더하면 안 하죠? 어차피 이 부분 A에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A인 겁니다. 당연히 A인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것도 봐요. AB의 합집합.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AB의 합집합이면 이제 AB 다죠. AB 단데 이거하고 A하고의 교집합. 그럼 A 부분 이쪽인데 공통 부분은 당연히 A입니다. 이게.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좀 스쳐 지나갔는데 이런 것들 좀 자주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외운다는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문제 나와도 어떻습니까? 대충 그림 그려보고 이게 만약에 없으면 그죠? 이 부분이 없으면 이게 뭐가 될까? 대충 그림 그려보고 이거 A인데?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냥 외운다는 개념 아닙니다. 이쪽은 이런 거 절대 외우면 안 돼요. 외울 수도 없습니다. 그냥 벤 다이그램 그려서 판단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런 게 자꾸 되면 눈으로 봐도 아 A구나 뭐 B구나 이렇게 금방금방 나와집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역시나 이제 용어입니다. 용어가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여집합 나와요. 여집합. 여집합은 이제 남을 여자 그래서 그거 빼고 나머지 전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빼고 나머지 전부. 자, 어떻게 표현하냐면 쓸 때 이렇게 써요. 어떤 집합에 요 위에 이렇게 C 이렇게 씁니다. C. 요게 여집합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영어 단어가 있을 건데, 그죠? 여집합들은 컴플리먼트. 이게 그거 요렇게 써갖고 요게 A의 여집합. 그러니까 A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집합은 어떤 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이기 때문에 먼저 여집합이 나오면요 항상 전체 집합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이게 이제 한계가 그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한계가. 그래서 만약에 봅시다.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A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이 바깥쪽이 이렇게 A 여집합이 되는 겁니다. 요게 A 여집합이에요. A의 여집합. 이렇게 C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집합은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집합. 그리고 이제 여집합이 나오려면 자연스럽게 전체 집합에 대한 설명도 나온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거의 한계도 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먼저 차집합 나왔는데 차집합이 아까 제일 처음에 설명한 이거예요. 빼기. 이렇게. 이게 아직 그러니까 이 기호는 아직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설명을 하면 이래 돼요. 요건데, 요거를 이제 이 여집합을 배웠으니까 설명하자면 얘는 요거하고 같습니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이게 순수하게 연산자로만 표현하면 차집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자, 그림으로 그려봐도 잘 봐요. B의 여집합은 B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B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와 A의 교집합. 그 A하고의 공통부분. 그러면 맹 요 부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판단할 때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판단하는 게 제일 편하고 정확하고 좋습니다. 굳이 어렵게 판단할 필요 없어요.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정확해요. 누구 뭐 다른 사람이 의의를 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A 빼기 B 이게 이제 우리가 바로 직관적으로 알기에는 제일 좋죠. A에서 B 부분 다 빼면 남는 부분. 자, 직관적으로 알긴 좋은데 이거를 연산자로 표현하면 A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A 빼기 B는 A교 B여다. 이거 외워야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래 보면 됩니다. A, B가 있는데 뺐어요. 그럼 우리가 연산자는 합집합하고 교집합밖에 없는데 잘 한번 생각해봐요. 뺐는데 설마 합집합이겠습니까? 그죠? 뺐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집합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집합만 쓰면 이상하잖아요. 이게 같을 수는 없죠. 그래서 얘 하나 붙인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어거지처럼이지만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됩니다. 빼기니까 합집합일 리는 없고 그냥 쓰기는 찝찝한데 이거 그냥 여집합 한 개 붙이자. 이렇게 외우면 돼요. 하여튼 이거 두 개가 같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될 공식 중에 한 개입니다. 그죠? A 빼기 B는 A교 B여입니다. A교 B여. 자, 역시나 이제 몇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원래 같으면 수업 시간 같으면 이런 것들을 그냥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해 보라고 하고 그냥 다 넘어갑니다. 왜냐면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게 머릿속에 더 남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색칠하고 이런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들 보고 그냥 맡기는데 뭐 여기서 이제 한번 해볼게요. 하나 정도 한 번씩 정도 해볼게요. 자 봅시다. A하고 A 여집합 그죠? A하고 A 나머지 전부하고 더하면 예 당연히 이렇게 전체 집합됩니다. 그죠? A 있고 A 나머지 전부하고 다 합치면 예 전체 집합입니다. 예, 전체 집합 보통 U라고 씁니다. U 전체 집합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A하고 A 여집합의 교집합은 그죠? A를 제외한 나머지가 여집합이니까 당연히 뭡니까? 교집합은 없죠.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공집합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 그 다음에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이해 가시죠? 이거 빼고 나머지 전부. 그러니까 전체인데 전체의 나머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거의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는 나머지 전부 다. 그러니까 반대편인 약간 어감상으로는 반대말 같은 느낌인데 정확한 의미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약간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 여집합에 다시 여집합은 그죠? 이거의 여집합에 다시 이거의 여집합은 그죠? 이렇게 하면 그래 원래 집합입니다. 원래 집합. 그 다음에 전체 집합에서 A를 빼면 당연히 여집합이죠. 그죠? 전체 집합에서 A를 빼면 나머지 부분 여집합. 자,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앞에서 이제 외우라 하는 거 나왔네요. 한번 언급한 건데, 자, A 빼기 B는 A교 B여다. 자, 이거는 외우세요. 이건 외우세요. 외워야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판단. 외운다기보다는 당연하다, 판단. 자, 5번을 외우라 하는 이유는 얘는 선뜻 머리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외우라는 거죠. 위에 것들은 그냥 생각하자마자 머릿속에 탁 들어오니까 공식이랄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맞나? 이렇게 살짝 한번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자주 쓰는 거니까 요거 그냥 외우세요. A 빼기 B는 A교 B여다. 빼기니까 설마 합집합이겠냐? 교집합이고. 그러면 좀 교집합만 돼서 같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찝찝하다. 뒤에 C 하나 붙이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거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A에서 A교 B를 빼면 그죠? A에서 뭐 아무거나 잡아봅시다. A에서 그죠? 요 교집합을 빼면 요거 뺀 거잖아요. 그럼 이거죠 뭐. 그 다음에 합집합에서 B를 빼면 그죠? 합집합에서 이 B를 빼면 맹 이제 A만 남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B의 여집합에서 A의 여집합을 빼면 자 이런 거는 이제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B의 여집합 같으면 이거죠. B 빼고 나머지다. 그죠? 그 다음에 A의 여집합 같으면 A 빼고 나머지다. A 빼고 나머지다. 그럼 여기서 이걸 빼면 빼기 한번 해보세요. 그죠? 바깥 부분 색칠한 부분 같이 색칠한 부분만 싹 빠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빼는 거는 공통인 부분만 싹 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만 이렇게 남는 거예요. 요거는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요런 거는 이제 자 제가 언급해 준 거 빼고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요것도 선뜻 안 나오는데 선뜻 바로 안 나오는데 싶어도 이런 거는 그냥 워낙 잘 안 나오는 거니까 그때그때 그냥 정 안 되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이거구나 이제 요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제가 언급한 것 위주로 외우세요. 자 밑에 또 몇 개 또 볼게요. 자 봅시다. 이게 어떤 집합의 상태를 나타낼 때 주로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AB의 집합이 있으면 AB 집합의 관계를 물을 때 대부분 A가 크냐 B가 크냐 이런 걸 잘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처럼 이거는 이제 B가 큰 거죠, 그죠? 반대로 하면 이제 A가 큰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A, B의 어떤 상태를 물을 때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잘 못 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크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 보세요. 요걸 한번 잘 생각해봐요. A, B를 더했는데 합집합입니다. A, B를 더했는데 B예요. 잘 한번 생각해봐요. A, B를 더했는데 B예요. A가 클까요? B가 클까요?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A하고 B를 합했는데 결국은 B가 되는 거예요. 그럼 A하고 B 중에 어떤 게 클까요? 그죠? B가 크죠, 그죠? 아니면 이걸 그림으로 보세요. A하고 B를 더했는데 B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이잖아요. 이 같은 경우에, 이 경우에는 A하고 B를 더하면 뭐가 됩니까? A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해서 B가 되면 B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림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A하고 B의 공통 부분이 A예요. A하고 B의 공통 부분이 A예요. 자, 이 경우에도 뭡니까? B가 큰 거죠. 공통 부분이 A니까. 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엮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이렇게 완전히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 상태에서 묻습니다. 이게. 이런 경우는 성립 안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서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A, B의 교집합이 A다. 그러면 이게 작은 거예요. B가 큰 거고. 그 다음에 A 빼기 B가 공집합이다. 뺐는데 아무것도 안 남았네요. 그럼 당연히 B가 크겠죠. 이렇게 B가 이만큼 크겠죠. 그러니까 A에서 B를 싹 다 빼가니까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B가 크니까. 그래서 이제 A 빼기 B가 공집합이 되면 아 B가 큰 거구나.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그냥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때그때 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세요. B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이면요. 이게 BA 되면 당연히 이 관계가 이렇게 바뀝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B가 크니까 여집합은 오히려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여집합은 꼭 반대되는 거니까. 그죠? AB가 있을 때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보세요. 작으니까 대신 여집합은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반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도 A 여집합하고 B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면 자 보세요. A의 여집합하고 B의 합집합 B 전체 집합이 되면 자 B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 헷갈리면 이 두 개를 그려놓고 이건가를 살펴보면 돼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A의 여집합 이쪽이고 B의 합집합 이쪽이면 자 만약에 위에 그린 같으면요. 여기서 전체 집합이 안 되고 요 부분이 남아요. 요 도나츠 부분이. 그러면 이거는 이 모양이 안 만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반대로 이건 거예요. 아, B가 클 경우에 이게 성립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 둘 중에 한 개다라고 보고 판단하면 이제 좀 고민이 많이 덜 합니다. 이거 벤 다이어그램 두 개 그려놓고 색칠하면 금방 답 나오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보자마자 이걸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1, 2초 만에 금방 툭툭 나옵니다. 좀 이래 헷갈릴 경우에도 조금 생각해 보면 B가 큰 거네.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보고 아, 여기는 다 B가 큰 것들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도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자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더 하는데 B네? B가 더 크네?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서로 쏘일 때 이거는 쉽습니다. 서로 쏘일 때 이거는 굳이 안 할게요. 이거는 이제 떨어져 있는 거니까 그죠? 딱 봐도 A에서 B를 뺍니다. 뺄 게 뭐 있어요? 그냥 A죠.
뭐 공통된 부분이 있어야 빼죠. 그냥 이거는 서로 쏘면 떨어져 있는 거니까, 그죠?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더 쉬운 것들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제가 봐도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요거는 중요해요. 요거는.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이 바뀌잖아요. 요게 그럼 이제 이 결과도 다 바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A가 더 크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요것도 이제 A로 바뀌고 요런 식으로 다 바뀌겠죠. 그래서 요 부분은 중요한 거 맞습니다. 요거는. 근데 요 부분을 처음에 조금 힘들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라도요. 요 두 개를 그려서 판단해보고 A가 큰지 B가 큰지 해보시고요. 그게 조금 익숙해지면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아, B가 큰 게 맞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 벤 다이어그램을 상상해도 되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자꾸 상상해봐도 됩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정도는 보고 바로 이렇게 아 이거는 A보다 B가 큰 거에 대한 설명이구나. 그러니까 요 정도는 알 수 있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봅시다. A는 3, 5, 7 B는 4에서 9 사이의 정수 적어볼까요? 그럼 이제 5, 6, 7, 8 C는 12의 양의 약수 그러면 1, 2, 3, 4, 6, 1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개 정도 그려봅시다. 이거 뭐 다 할 필요는 없고 자, 갈로 있으니까 자 갈로 먼저 해야 되겠죠. BC의 합집합 그러면 이거 두 개 다 하는 겁니다. 두 개. 그러면 이쪽은 1, 2, 3, 4, 5, 6, 7, 8, 12 이렇게 되네요. 1, 2 여기 이제 지금 공통된 게 6이죠, 그죠? 6. 6은 한 번만 적으면 되고 그럼 이제 1, 2, 3, 4, 12 그 다음에 이제 5, 6, 7, 8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 A는 3, 5, 7이잖아요. 그죠? 3, 5, 7 자, 여기 교집합입니다. 교집합. 공통된 부분. 공통된 부분은 3, 5, 7 그냥 3, 5, 7이네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볼까요? 전체 집합이 12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그럼 A는 짝수, B는 3의 배수 이러네요. 자 그러면 A는 짝수 같으면 2, 4, 6, 8, 10, 12 이래 되고요. 그 다음 3의 배수 같으면 3, 6, 9, 12 이래 되네요. 요것도 이제 요 홀수분만 하나 해봅시다. AB의 합집합은 자 AB의 합집합은 요 위에 살짝 적어 볼게요. 다 적으면 되죠. 뭐 2, 3, 4 아니면 이거를 아예 그냥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A는 짝수이고 A는 짝수고 B는 3의 배수입니다. 그럼 공통된 부분이 지금 6하고 12입니다. 그죠? 여기 6하고 12를 적고 그러면 A에는 2, 4, 6, 8, 10 이렇게 B는 3, 6, 9, 12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12 이하의 자연수니까 바깥에 전체 집합에서 여기는 1, 2, 3, 4, 5, 6, 7, 8, 9, 10, 11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1, 5, 7, 11은 이 바깥에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합집합의 여집합 이제 합집합은 이겁니다. 그죠? AB의 합집합은 이거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 자 이거의 바깥쪽이니까 그죠? 1, 5, 7, 11 이렇게 되네요. 그죠? 1, 5, 7, 1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A의 여집합입니다. A의 여집합. 자 이거 빼고 나머지 다 A 빼고 나머지 다 그럼 A의 여집합은 지금 1, 5, 7, 11, 9, 3인 거예요. 그죠? 자 거기서
B를 뺐습니다. 1, 5, 7, 11, 3, 9에서 B를 뺐어요. 그럼 남는 거 맹 1, 5, 7, 11이네요. 1, 5, 7, 11. 똑같네요. 마침 1번하고 3번하고. 요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특별하게 뭐 이게 뭐 관계를 살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게 뭐 어쩌다 보니 뭐 같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런 거 같은 거를 보통 하면서 의미를 찾진 않아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소수와 서로소인 거. 그럼 A는 자 소수네요. 소수. 그럼 2, 3, 5, 7. 자, 2, 3, 5, 7입니다. 소수. 자, 이거와 서로소인 거. 서로소는 공통된 부분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1, 4, 6. 그쵸. 요거 되죠. 10의 양의 약수는 5도 들어가거든요.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D는 짝수. 2 있죠. 공통된 부분이 있네요. 4의 양의 배수. 그럼 얘는 4, 8, 12 이래 되는데, 이거하고 공통된 부분이 마침 없습니다. 그죠? 그럼 2. 그래서 B하고 2가 A와 서로소다. 공통된 부분이 없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아예 표시를 해놨네요. A, B로. 자, 이런 경우에는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게 제일 쉽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아예 이렇게 해놓으면. 자, 전체 집합. 자, 봅시다. A, B가 이렇게 있고 한 개씩 이렇게 채워 나가면 돼요. 자, 이게 A고 이게 B다. 자, 봅시다. A 교집합 B가 5, 8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여기 5, 요거는 8. A 빼기 B가 1, 6, 7이다. 그러면 여기가 1, 6, 7인 겁니다. 알겠죠? A 빼기 B. 자, 그 다음에 합집합의 여집합이 2래요. 그럼 이쪽 바깥이 2인 거예요. 그럼 여기는 나머지가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 2, 여기 3. 4 없죠? 그럼 여기 4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 5, 6, 7, 8. 이렇게 9까지 들어오면 되겠네요. 여기 이제 전체 집합이 9 이하의 자연수니까. 자, 요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딱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집합 B는, 그죠? 3, 4, 5, 8, 9. 그죠? 3, 4, 5, 8, 9.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교집합이, A와 B의 교집합이 2하고 5입니다. 교집합이. 그러면 얘가 2가 있고, 그럼 5가 어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5가 될 수밖에 없죠. 이게 5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통된 부분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게 2하고 5니까.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2나 또는 뭐 이게 5 또는 반대로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거는 두 개가 헷갈리니까 이걸로 보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그죠? 이거는 무조건 5 되는 거 맞으니까. 자, 그럼 봅시다. A제곱 플러스 4가 5가 되려면 그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는 두 개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A가 1인 경우는 이쪽은 2, 3, 5고 이쪽 봅시다. 1인 경우는 2, 4, 5 이래 되네요. 자, 조건에 맞습니다. 공통부분 2, 5. 그래서 얘는 일단은 맞는 거예요. 야, 맞는 거다. 자, 두 번째, 그럼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또 2, 3, 5고, 자, 마이너스 1로 보면 얘는 0, 4, 1 이래 되네요. 자, 이게 공통 부분이 2, 5다. 안 되죠? 이거 틀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맞는 상수 A 값은 1이다. 이렇게 조건에 맞게 풀어주면 됩니다. 자, 6번. 항상 옳은 것은 한번 따져봅시다. 자, 1번. U의 여집합. 자,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죠. 그럼 A가 공집합에 항상 포함된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그죠? 항상 옳은 것은 카니까 1번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두 번째, A, B의 합집합이 A에 포함된다. 틀렸죠. 이게 반대가 돼야 맞죠. 반대가. 그죠? 이거 두 개를 더했는데, 그죠? 당연히 이 한 개가 이쪽에 큰 데에 포함돼야 되겠죠. 얘도 틀렸습니다. 자, A, B의 교집합은 B에 포함된다. 교집합은 공통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B에 포함되는 거 맞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림으로 그려도, 벤 다이어그램 그려도, 그러니까 A, B의 교집합은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무조건 B에도 포함되죠. 당연히 A에도 포함되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하여튼 B에 포함된다. 당연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전체 집합과 B의 여집합의 공통 부분은 당연히 B의 여집합 돼야 되죠. 공통 부분이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이것도 반대죠. 전체 집합은 항상 모든 집합보다 크니까 이것도 반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너무 그거 혹시나 걱정이나 고민하지 마시고 조금씩 이렇게 해보면 의외로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그리고 이런 거는 하면 할수록 금방금방 늡니다. 자, 그 다음 B가 A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B가 A일 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아예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집합 이렇게 해놓고 A가 크구나, 그럼 B가 작구나. 자, 여기서 이제 색칠 공부만 잘해도 이게 됩니다. 자, A가 큽니다. 그죠? 자, 해볼게요. 요 그림상으로 A, B의 교집합이 B다. 자, A, B의 교집합이 B다. 맞죠? 이 그림상으로 요거 맞는 겁니다. 근데 1번이 바로 맞네요. 다른 것도 좀 1번이 바로 맞아버리네요. 2번도 해볼게요. 자, A, B의 합집합이 보세요. A, B의 합집합은 이 그림상으로 A죠. B라고 했으니까 이거 틀렸고, A에서 B를 뺐네요. 자, A에서 B를 빼면 요 도너츠 부분이 남죠. 그죠? A에서 B를 빼면, 그래서 공집합 이거 틀렸습니다. 자, 이 그림 갖고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의 여집합과, 그럼 바깥쪽, A 바깥쪽,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 다음에 B하고의 합집합은 안타깝게도 이 부분이 남아서 역시나 전체 집합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죠. 여집합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죠. 반대. 당연히 얘가 큰데 여집합은 작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틀린 겁니다. 이제 바로 1번이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자, 이것도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문제인데, 앞에서 부분집합 개수 좀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제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 자, 볼게요. 자, A하고 X하고 교집합인데 X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A하고 X하고 교집합인데 X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A가 클까요? X가 클까요? A가 큽니다. 응?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A가 큰 모양이었지만 둘 사이의 교집합은 항상 X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를 딱 보고 이게 되는 거죠. 아, A가 X보다 크다. 이렇게 X는 A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이거를 묻는 겁니다. 두 번째, A 빼기 B가 있는데, 자, 하여튼 이거를 이제 하나로 보세요. 자, 이거랑 X랑 합집합이 X다. 그러면 이게 클까요? 이게 클까요?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안쪽을 이제 A 빼기 B라고 하고요. 바깥쪽을 X라고 했을 때, 그죠? 자, 이럴 경우에 둘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X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X가 큰 겁니다. X가 큰 거예요. 그러면 A 빼기 B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X에 이렇게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그래서 이거는 이걸 보고
앞에 게 거냐 큰 거냐 아니면 뒤에 게 큰 거냐 이제 그거 판단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거 만들면 돼요. 자 그러면 봅시다. A 빼기 B는 A가 A, B, C, D인데 D, E를 빼면 A, B, C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A, B, C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X. 그럼 A는 A, B, C, D, 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앞에서 그죠? 부분집합 계수할 때 이런 겁니다. X는 A, B, C는 반드시 포함하고 그럼 D, E는 포함돼도 되고 포함 안 돼도 되고 그래서 2 곱하기 2해서 X의 부분집합 개수는 4개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어떤 게 크냐 이제 그거 묻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